황건적의 기세가 자목 강대한지라 멀리서 도적대가 몰려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관군들은 바람 만난 풀이 쓰러지듯이 길을 눕히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대장군 하진이 빨리 조칙을 내려서 신하들로 하여금 황건적을 토벌하고 공을 세울 수 있게 하라고 영제에게 상주했다. 한편으로 중랑장 노식과 황보승과 주전으로 하여금 정병을 이끌고 세 갈래로 길을 나누어 도적을 토벌하게 했다. 각설하고 이때 한 무리가 유주의 경계를 침범해 오니 유주태수 유언은 바로 강하 경능 사람이여 한나라 노공왕의 후손이었다. 황건적이 장차 몰려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위인 추정을 불러서 계책을 물으니 도적대는 많고 우리 관군은 수가 적으니 태수께서는 속히 의병을 모집하여 도적의 무리에 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유언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의병을 모집한다는 방문을 각 현으로 내려보냈다. 의병 모집 방문이 탁현에 이르고 사방으로 퍼져나갈 즈음에 현 중에 한 사람의 영웅이 살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글 공부를 하되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하였으며 말수가 적었으며 희로애락을 쉽게 얼굴색에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에 큰 뜻을 지니고 있어서 오로지 강호의 호걸지사와 친분을 맺기를 좋아하였다. 이 사람의 신장은 팔척이어 양 귀가 어깨까지 늘어지고 두 손은 길어서 무릎을 지났으며 눈은 커서 능히 자기 귀를 볼 수 있었으며 얼굴은 관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입술은 마치 기름을 칠해놓은 듯이 빛이 났으니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여 경제의 현손으로 이 사람의 성은 유여, 이름은 비이다. 이 사람의 이름자인 비자에는 다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역경 개사전에도 역지 위서야 실비광대, 즉 주역의 글됨이 광대에서 주역 속에는 하늘이 운행하는 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사람이 행하는 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땅이 운행하는 도가 구비되어 있다. 라고 풀이하고 있다. 비자의 뜻에는 또한 뜻밖의 일에 대비한다고 하는 뜻도 들어있다. 유비의 자는 현덕이다. 거물현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학동들이 이 글자를 하늘처언 따하지 가물현 누루황이라고 외우고 다녔다. 가물가물할 만큼 멀다고 해서일 것이다. 고손자를 현손이라고도 한다. 120년은 살아야 고손자를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득히 멀다는 뜻일 것이다. 그윽하다 신묘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현덕은 현묘한 덕이란 뜻이다. 만물을 낳아주며 만물을 길러주나니 만물을 낳게 하되 내가 했노라고 공을 차지하려 들지 않으며 길러주고도 내가 했노라고 자부하지 않으며 잘 자라게 해주되 끼어들어 억지로 조장하지 않나니 이러한 덕을 일러서 현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물이 생겨나는 도의 근원을 막지 않으면 만물은 저절로 났나니 거기에 어찌 내공이 있겠으며 만물에 스스로 이루려는 본성을 내가 금하지만 않으면 만물이 스스로 이루나니 어찌 내가 했노라 자부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뜻이다. 참으로 그윽한 뜻을 가진 자라고 하겠다. 옛적에 유승의 자식인 유정이 한 무제시에 탕록정우에 봉해졌는데 뒤에 죽음 사건에 연좌되어 탕록정우의 지위를 잃었다. 이로 인해서 일족 중에 한 무리가 탁현에 살아가게 되었다. 현덕의 조부는 유웅이여 아버지는 유홍이니 유홍은 한무제 때에 처음 시행된 인재 선발 제도인 효렴으로 청거되어 관직을 맡았으나 일찍 죽고 현덕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하지만 현덕은 어머니 모시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집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아 탁현 누상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현덕의 집 동남쪽에 한 그루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높이가 5장이 넘는 큰 나무였다. 이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큰 수레 위에 일산을 겹겹이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다. 관상을 잘 보는 자가 현덕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집에서 반드시 귀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더니 현덕이 어릴 적에 동네 아이들과 나무 아래에서 놀면서 나는 장차 천자가 되어 일산이 달린 큰 수레를 타고 다닐 것이야. 라고 하니 그의 숙부인 유원기가 그의 포부를 가상하게 여겨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현덕이 가난한 것을 알기에 항상 생필품을 대어 주었다. 현덕의 나이 15세의 유원기가 현덕을 유학 보내어 대학자 정연과 노식을 스승으로 삼고 공손찬과 벗으로 사귈 수 있었다. 유원이 방을 붙여 군사를 모집할 때 현덕의 나이는 28세였다. 붙여놓은 방을 보던 현덕이 개연히 장탄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쓸 생각은 않고 무엇 때문에 장탄식을 하는구? 현덕이 돌아보니 신장은 팔척이어 범의 머리에 고리 같은 둥근 눈, 제비처럼 짧고 다부진 턱의 수염은 범처럼 뻗쳐 있어 위엄이 있는 골상을 가졌으며 소리는 뇌성이 치는 듯이 크고 마치 준마가 달리는 듯한 기상을 가진 자가 서 있었다. 체격이 아주 우람했다. 관상가들은 이런 상을 보통 제후가 될 상이라고 말한다.
후안의 반초가 제비턱에다 범의 머리를 하고 있어 관상가들로부터 만리후가 될 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뒤에 과연 서역에서 큰 공을 세워 서역도호에 이르고 정원 후에 봉해졌다. 현덕이 그의 생김새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공손하게 그의 성명을 물었다. 존대 성명을 뭐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나의 성은 장이여 이름은 비호차는 익덕이요. 대대로 탁군에 살면서 장원과 꽤나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어. 소를 팔고 돼지를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마는 천하오골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데 마침 귀공이 방문을 바라보면서 크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연유를 물은 것이요. 그러자 현덕이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본시 한실종친으로 성은 유여, 이름은 비라고 합니다. 지금 한건적이 난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도적대를 치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내 힘이 부족함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내심 귀한 상호를 지닌 분이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으니 내 재물을 흩어서 우리 고을에서 의병을 모아 함께 거사하여 보는 것이 어떠하오? 유비가 매우 기뻐하면서 장비와 함께 주막에 들어가 막 술을 마시려 할 때 밖에서 웬대하니 술의 한 양을 밀고 와서 세웠다. 그는 주점 문 앞에 이르러서 잠시 쉬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앉았다. 그리고는 건너쪽에 앉아 술집 심부름꾼을 불렀다. 속히 술을 내오거라. 나는 장차 입성하여 의병을 모집하는 곳으로 가려 하노라. 현덕이 보니 신장이 9척이나 되어 보이고 수염이 2자가량이어 얼굴색은 짙붉은 대추빛 같고 입술은 기름을 바른 듯 윤이 났고 눈자위는 봉의 눈처럼 붉으며 눈썹은 짙어 누에가 가로누운 듯하였다. 얼굴이나 풍모가 아주 당당했다. 현덕이 그의 앞으로 나아가 합석하기를 청하면서 성명을 물으니 내 성은 관이요. 이름은 우여. 자는 수장입니다. 지금은 자를 운장으로 고쳤는데 하동군 해량 사람입니다. 내가 해량의 호족들 틈바구니에 살았는데 호족의 세력을 믿고 나를 능멸하는 자가 있어서 한 주먹에 때려 죽이고 난을 피해 강호를 전전한 지 5, 6년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이곳 태수께서 의병을 모집해서 황건적을 진압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모군에 응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에 현덕이 자기 계획을 밝히고 함께하기를 청하니 운장이 크게 기뻐하였다. 셋이 함께 장비의 장원에 가서 대사를 의논하다가 익덕이 말했다. 내 집 뒤뜰에 아주 넓은 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꽃이 한창 만발해 있소이다. 내일 그 도원 속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 3인이 결의 형제를 맺고 마음을 하나로 한 뒤에 대사를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현덕과 운장이 거참 좋은 생각이오 하고 일제히 화답했다. 다음 날에 고을에 소문을 내어 사람들을 크게 불러 모으고 검은 소와 흰말과 술 등을 준비해 놓고 3인이 분양 재배하고 맹서하기를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비록 성은 다르나 이미 결의 형제가 되었사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해 곤에게서 서로를 구해주고 위태로울 적에는 서로 붙들어 주어서 위로는 국군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삶을 편안히 하고자 하나니 천지신명께서는 밝게 굽어 살피소서 라고 축원했다. 그리고는 유비가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는 중산정왕의 증손이 되는 사람이요. 지금 사방에서 도적대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며 재물을 약탈하고 있어. 유주의 경내로 들어섰다고 하니 미국의 우리 탁현에도 그 도적대가 닥칠 것이요. 나와 함께 도적대로부터 우리들 부모 형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소? 장정들이 기세 있게 함성을 내지르며 화답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장정이 모두에서 300인이었다. 다음 날에 병장기를 장만하여 지급하였으나 군마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군마를 구할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자가 와서 지금 수십 마리의 말을 끌고 가는 행인이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는 징조로구나 하고 일부러 군졸들이 듣도록 현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